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조절을 좀 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다음 단계가 있다고 오늘 그 강의 제목을 보고서 처음 다음 단계라는 거를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방법들을 늘 생각하고 또 그걸 찾아 헤매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겠죠. 또 하늘에 살고 있다면 하늘에서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뭐 저 옆집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보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강의 제목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 강의의 특징은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식이 확장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거고 또 하나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확실한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 인사이트가 있었다면 마음성장학교 오픈 채팅방에 오늘 강의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그 방법, 풍요의 법칙이라고 또 이 부제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시작할게요. 저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제가 엄청 뭐 많은 것을 이렇게 지금 많은 그 인스타그램부터 해가지고 많은 SNS 활동을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SNS 활동을 해서 1인 기업으로서는 초창기 그 1인 기업이라는 것들, 1인 창조 기업이 나왔을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쌓아온 그런 마음성장학교의 브랜드 가치가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또 제가 마음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면서 써온 이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올해로 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권이 있고 이제 1월 달, 다음 주쯤 되면은 나답게 편안하게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되는데 그 책은 제가 이제 올해부터 아니죠. 작년부터, 2024년부터 제 아이덴티티를 좀 바꿨습니다. 한 개인이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치의 모든 성장을 이미 이룬 지가 오래됐고, 저는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전수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DNA에 심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여정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분들이 책을 내서 또 책을 내고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책이 이제 출간이 돼요. 그게 바로 나답게 편안하게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답게 편안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나답게 편안하게 살 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를 이제 우리 코치님들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이제 좀 편안하게 그렇게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죠.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미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저와 함께 동행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성장이 되느냐, 이렇게 다들 놀라거든요. 우리 코치님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저와 같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이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편안하게 그렇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일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성장, 그리고 의식성장을 지원하는 코칭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더합니다.
코칭 교육, 마음성장학교는 코칭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코칭을 통해서 교육하는 코칭이라는 도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융합하고 또 변형시켜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지원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의식이 성장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는데 예, 저와 함께 하는 여정을 통해서 오늘도 의식이 성장됐네. 네, 이게 바로 의식이 성장됐다는 거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세요. 여러분도 오늘도 조금 더 성장된 마음 그리고 의식을 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래요. 자,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지금 1차부터 1차, 2차, 3차, 오늘 4차 지금 강의 콘서트 6차까지 제가 계획을 했는데, 오늘 4차 강의인데요. 이, 지금 한 50분 넘게 신청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이제 50분 넘게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마음성장학교는 뭐 강사, 상담사, 코치 또는 교사, 또 지역에서 이렇게 학원을 하시는 네, 원장님들, 뭐 이런 분들, 또 봉사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 목회자, 이런 분들도 오시고.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1번부터 나의 고민이다. 저거는 나의 고민이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자, 이런 고민들을 모두 다 가지고 계세요. 경제적인 어려움, 네,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게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배웠는데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전문성의 부족, 사람들을 돕고 상담하고 치유하고 그들의 어떤 그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이런 끊임없는 그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네, 계속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또 시간 관리, 일과 삶의 균형,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시고, 자신감, 또 인간관계의 문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데 정작 나와 내 가족과의 문제, 또 내 엄마와의 문제, 또 지역에 있는 그 엄마들, 네, 커뮤니티 안에서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요. 또 목표 설정 및 실행력이 부족. 늘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좀 실행력이 없어서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게을러야 성공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게으르다는 것이 좀 다르게 이제 비춰지겠죠. 이제 천천히 느리게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시대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무기력 또 전환기의 고민, 이 전환기의 고민도 많이 계시죠. 뭐 10년, 15년, 또 20년 하나의 직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걸 그 정년퇴직 이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년이 이제 우리 나이에 비해 정년이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늘 찾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고민들을 하죠. 이제 내가 이 직업을 지금 그만둬야 될까? 인생 2막을 지금 시작해야 될까? 아니면 정년 퇴직 후에 시작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환기의 고민도 있고, 또 프로모션 및 마케팅 문제. 이미 이제 강사나 저처럼 이제 이미 강사도 하고 있고, 또 코치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고,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어, 그쵸. 세상에는 수많은 코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음성장학교처럼 이렇게 하는 코칭은 또 온리원, 유일합니다. 자, 주도적인 삶의 궤도 설정 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늘 가족 때문에 또 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대면서 자기 주도적인 주인으로서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고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 선생님들, 강사들, 코치들, 또 전문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또 뭐 전문가뿐만 아니겠죠. 뭐 모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종이 위에다가 오늘 나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를 쓰고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 목적지로 갈 방향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한번 써보고, 그리고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서 이 강의를 통해 오늘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지도 각자 한번 써보세요. 나의 지금 문제는 이것이고, 나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 또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나만의 어떤 해결 방법이 제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알아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자, 어디에 있는지 내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당신의 마흔은 어떤 나이인가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의 그 평균 나이는 마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하신 분이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있거든요. 네. 이 마흔의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제가 그 40살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40살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물론 사람마다 깨달음이 있고, 또 다 그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40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0까지는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사는 어린애였어요. 어린애 때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저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누가 뭘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가르쳐 주긴 했네요. 그 언니랑 뭐 동네 언니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 주긴 했는데 저한테는 좀 역부족했어요. 그 도움이. 그래서 저는 빨리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책을 읽는 거였어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막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열심히 훌륭하게 이런 사람이 없고 그냥 다 소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이렇게 꿈과 환상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열심히 살았죠. 20살 때부터는 정말 자립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40살에는 소박한 소시민의 꿈을 모두 이뤘어요. 작은 아파트에, 자동차에, 똑똑한 아들의 잘 나가는 계속 이렇게 뭐죠? 승진하고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다니는 남편. 그리고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독서논술 학원의 원장. 이렇게 소시민의 꿈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중산층이 됐나 봐.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군. 이렇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이게 그 작은 우리 마을 그 평촌의 작은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됐어요. 그 성공의 개념이 큰 집과 뭐 많은 돈 이게 아니었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때도 가치를 제공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또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저는 나 이제 꿈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떤 큰 시련이나 고통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노력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고 종이 위에 쓰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그 자기계발서 뭐 시크릿 이런 걸 읽으면서 생각하면 다 되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고, 그리고 되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졌지만, 사실 내면은 아주 작고 협소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꼭 붙들고 사는 그런 고집과 아집,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자기의 답이 최고로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넓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고 정말 그 도움을 받고자 하면 얼마나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 답이 가장 최고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 그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때까지 중산층의 꿈을 이뤘지만, 막 정말 애쓰고, 정말 노력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교만이죠. 네, 자만이고, 어떻게 한 사람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난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자만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과 어리석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스로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는 참 착하고 그리고 아주 그 합리적이며 실력 있는 교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오롯이 나를 돌아보며 내 인생을 발견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죠. 그 당시 저의 상태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어요. 집도, 차도, 똑똑한 아들도, 남편도, 그리고 나도 엄마로서 그 마을에서 최고의 성장을 이뤘죠. 근데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저를 발견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죠. 저는 책을 읽고 늘 길을 찾았고, 그리고 그 책 속에는 항상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게 참 쉬웠어요. 그때까지, 40살까지. 그리고 꿈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경쟁 상대였기 때문에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 좋은 삶이라고 느끼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거는 같은데 뭐 그렇게 막 유명하고 엄청난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 삶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알게 된 다음에 선택한 것이라면 그때는 단지 그것밖에 몰랐던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길을 다 알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삶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깜깜한 그런 순간이 제 인생에 시작됐어요. 그 일은 바로 이제 가장 그 친밀하고 나의 가장 자랑스럽고 자랑이었던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동안 잘한다, 잘한다, 최고야,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잘한다, 잘한다, 최고야, 최고야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 안에는 원망과 분노,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버리고 그냥 도망치고 싶다. 그냥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부여안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고 있는데, 그때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답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계속 그런 어떤 그 안 좋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과 감정들이 일어났는데, 저는 엄마고, 그리고 또 저는 제 삶의 주인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아, 나는 엄마다. 엄마는 언제나, 그, 살아야만 한다. 그냥 엄마니까. 그냥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엄마다. 제가 붙잡은 건 그냥 나는 엄마다였어요. 나는 엄마다. 나는 자식에게 마지막 날까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식이 존경하는 그런 엄마로 나는 살아있겠다. 이게 그 제가 붙잡은 하나의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붙잡은 한 줄기의 말이었어요. 나는 엄마다. 이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끊임없이 곱씹기를 하면서 불편한 마음들과 아픈 마음들과 싸우면서 문제의 원인을 저에게 자꾸 찾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지?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이러면서 그 무너진 신뢰에 대한 모든 원인을 저에게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는 어떤 문제거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음, 그리고 내가 그 원인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이니까. 내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어도 그 아픈 뒤통수를, 그 뒤통수가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부여안고 이걸 치료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건 바로 나다. 네, 그걸 알게 되었죠. 그 누구도 또 아무 일 없이 어른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별로 없이 평탄하게 내가 노력하며 노력하는 데를 이루는 삶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됐죠. 아, 내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어쩌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그 문제가 저에게 하나의 그 더 다른 삶, 다른 차원으로 가는 아주 좋은 씨앗이 됐어요. 저는 이때 인간적인 삶에서부터 신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내가 보이고 또 손에 잡히는 세상에 집중하는 삶이었다면 보이지 않는 삶에 더 집중하는 작고 미세한 것들에 더 많은 마음을 두는 그런 삶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었어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그런 삶이 시작된 거예요. 더 엄청난 일들이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흔에 제 인생에 다가왔던 그 문제들이 지금은 오히려 뭐 감사하기야 하겠냐마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삶은 없었고 제 삶은 되게 시시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삶의 문제를 통해서 나 말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존재 경청, 타인의 마음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을 때 막 공황 증세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가 책을 한 권 쓰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책을 읽었고 독서논술 선생님으로 또 이렇게 잘 나가는 독서논술 선생님이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책을 한 권은 쓰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생존 독서인데 제가 정말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 그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예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생존 독서의 서문에 이렇게 제가 썼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기 마련이며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삶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고통에도 그리고 죽음에도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적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해답이 제시하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모든 모욕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이다. 저는 아까 죽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야, 너 왜 죽는데? 너가 죽으려면 죽음에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의 죽음이 그렇게 하찮아지는 걸 난 원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속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죽는다면 나는 왜 죽어야 되는지 정말 내 그 목적을 찾아야겠다.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 목적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찾는데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게 돼요. 나를 왜 만들었나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찾았어요. 자, 각자,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타인에 의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야 할 목적과 그리고 책임.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모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 거예요. 이 문장들은 저에게 아주 강한 신념이 되어서 저는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 1년도 똑같은 1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자, 거듭난 삶의 목적. 저는 이제 다시 살게 되었어요. 40살까지 나는 죽었다. 40살까지도 참 잘 살았어요. 네, 책을 보고 열심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예쁜 가정도 만들었었죠. 40살까지의 제 인생도 성공이에요.
그런데 제 인생의 그 두 번째 여정에서는 저는 한 가정의 엄마가 아닌 세상의 어머니, 세상을 일깨우는 구도자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일까 아닐까를 받아들이는데 1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한 가정의 엄마의 삶을 이제 떠나 나는 이 세상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겠다. 앞으로의 20년,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 세상을 구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와 같이 세상에 빛을 더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서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그런 삶을 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 저는 그 40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목적을 찾는 그 여정 속에서 나 기분미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하나의 북극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은 저의 사명이 되었고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 내가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기로 했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나는 엄마다를 붙잡은 것과 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나와 내 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 땅에 힘든 그 엄마들, 자녀들을 내가 교육하고 치유하겠다라고 선포하자마자 저는 정말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한테 열렸어요. 저는 한부모, 그다음에 다문화, 또 또 뭐 있죠? 장애인 어머니, 또 일반 어머니들, 직장맘, 또 하여튼 뭐 엄마란 엄마는 다 만난 것 같아요. 미혼 엄마, 뭐 온갖 엄마들과의 그 한 번 특강이 아니라 이 장기간의 특강 이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또 보듬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저한테 열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바로 이런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것도 꾸미지 않고 정직한 나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생존 독서가 출간되었고 그리고 민낯 그리고 진심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정치호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민낯 그리고 진심. 근데 저는 이 시기에 나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이 안경조차도 나를 가리는 어떤 이제 꾸미고 있는 거죠. 안경이 저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거 가식을 던진 정말 정직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작가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를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있다면 세상과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여기 까만색. 세상과 타인을 탓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삶의 주인이 되어 책을 읽고 글을 쓸 것을 권한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의식은 한 걸음 진보하며 삶의 주체로 다시 태어난다. 저는 이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그 겪게 되는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없었고, 어, 태어나서 한 번도 그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공부하고 의식을 공부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비난과 탓하기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다시 내가 알고 있는 그 내 마음 치유와 의식을 성장시키는 도구들로 저를 가다듬고 또 한 발 나가고 또 한 발 나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뭐 얼굴이 몰골이 많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리고 선포한 거예요. 나는 이제 비난하기와 탓하기를 멈추고 내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리고 난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선포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존 독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신과의 만남, 그리고 마음과 의식을 성장시키는 여정, 그 과정에서 저의 그 독서 논술 선생님으로서의 인생 20년,
그리고 이제 그런 공부들, 이런 게 다 이렇게 융합된 게 바로 이 생존 독서예요. 그래서 생존 독서는 매우 영적인 코드가 많이 담겨 있고, 저의 마음성장학교 책이 되게 많이 세련되게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저의 씨앗 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 책을 읽는다면, 한 사람의 존재로, 그리고 한 사람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리더로 성장하는데 바이블 같은 그런 책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어떤 사람도 다른 영혼의 지시와 명령에 의해 변화될 수 없다. 오직 자기 안에서 감동과 감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책 읽기가 되려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읽고 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책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변화시킬 때는 그 사람 안에서의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성장학교의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뭐 어떤 과정에 참여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교육은 그 사람 안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들을 구조화하고 그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저절로 변화됐다 이렇게 느껴요. 진짜로. 마지막에는 저절로 변화됐어. 내가 뭘 배웠나? 내가 저절로 변화됐어.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최고의 선생님은 가르치지 않으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저는 늘 그걸 제 신념으로 갖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나 함께 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삶을 선물하는 그런 스승으로, 그다음에 교사로, 또 강사로, 코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자, 생존의 삶을 넘어 존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생존 독서에 쓴 얘기 하나 더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도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다. 그죠? 돈이 하나도 없어도 이거 할 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존엄을 지키고 삶을 격상시킨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는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거의 돈이 안 들어요. 거의 한 푼도 안 들어요. 자, 현실의 어려움을 책 읽기를 통해 극복하고 내면의 거인을 깨워 세상과 동행하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존 독서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낸 그 독서의 의미예요. 어, 절박한 순간에 읽는 책이야말로 그 사람을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이동시켜요. 그 절박한 상황은 자신의 현재가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용한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벼랑 끝에 딱 매달려 있는 상태, 절박한 상태. 그러니 다음 칸으로 누군가 손을 내밀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책을 읽어도 변하지 않아요. 책을 읽어도 왜 변하지 않느냐면 아까 말했죠. 자기가 사는 세계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책을 읽었는데 저 사람 것을 완전히 수용해야 돼. 열린 마음으로 완전히 수용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책을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깎아내려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이건 할 수 없는 거야라고 해서 하지 않고 이러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씹어 먹고 다 해야 돼요. 다 그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한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으면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가장 경제적이에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성장학교의 모든 교육은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왜요? 제가 내일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써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책으로 다 나와 있어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왜요? 제 사명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라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럼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 그것이 되기 위해 나는 지금 뭐 해야 되지? 이게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개인적인 문제 해결, 어,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졸업하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배우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상처를 치료하면서 하는 거예요. 상처가 다 치료되면 그거 하기 싫을걸요, 아마? 내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고 다른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으면 낮아진 자존감의 상태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을. 그래서 같이 끌어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결되면 그런 단서를 달지 말고 지금 즉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마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원망과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저는 1억 원을 투자해서 저의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돈을 썼어요. 저 학원 선생님이었잖아요. 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학원의 문을 닫고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를 치유하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능 기부부터 했어요. 그래서 막 평촌에 마을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제가 재능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 뭐 나를 찾아가는 무슨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어요. 독서 치료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년 딱 재능 기부를 하고 2년부터는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모든 성장의 시간을 기록했어요. 모든 성장의 시간을 기록했어요. 부끄러운 시간들도 다 기록했어요. 내가 강사로, 코치로 이 성장하는 모든 시간이 마음 성장교 블로그에 가면은 지금 몇 천 개의 글이 있을 건데요. 만 개가 있을까? 하여튼간 15년 된 블로그니까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포스팅을 해요. 매일. 거의 매일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 블로그에 있는 글의 숫자가 네,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김은미라는 사람은 어떤 성장을 했을까를 블로그를 이렇게 열어보면 네, 다 아실 수가 있어요. 음, 제가 이렇게 모든 시간을 기록한 이유는 나의 성장이 누군가에게는 그 도움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록해요. 저는 이제 강의 갔다 온 것도 매우 자세하게 씁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강의 갔다 온 걸 나는 강의를 매일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올해 또 달라질 거고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갔다 온 이 강의의 기록이 나보다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코치님들에게 도움이 되게 쓰는 거예요.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강의를 하는구나, 이거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써놔요. 도움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성장, 또 공동체의 확장, 심리, 코칭 공부를 하는데 또 1억 원을 투자해요. 저는 한 2억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동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처음에는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저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엄마와 자녀들, 또 이 땅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니 이분들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한참 하다 보니까 엄마와 자녀들보다 그분들을 가르치는 강사와 코치들이 저에게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제 강의를 더 좋아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엄마와 자녀를 만나기보다 엄마와 자녀를 만나는 그 강사님들, 코치님들, 또 상담사들을, 교사들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더 많이 만나게 되었고, 2024년에는 정말 1년 동안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전국에 있는 교육청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존재 경청을 소개하는 그런 그 특별한 시간을 2024년에 갖게 되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했는데 특별히 2024년에는 정말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전국을 모두 다 예,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나는 무슨 공부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 공부가 굉장히 더 재밌고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전문성이 더 많이 키워지고, 그리고 이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뭘 공부해야 될까?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돈 하나도 못 벌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돕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실력도 늘고 돈도 벌고 공부도 더 재밌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 이상으로 갔는데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책, 강의, 영상, SNS를 공유하고 이제 전국에서 강의를 요청하고 또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연구원 일기들에게는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면은 모두 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대표님만 할 수 있어요.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서 우리 코치님들이 정말 쉽게 안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전문 강사 FT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누구나 잘 배워서 훈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음성장학교에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강사 수준을 넘어선 매출의 증대, 상상 이상의 그런 수익화를 하면서 더 여유롭고 더 자유롭게 사랑, 지혜를 나누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이게 이제 제 일이었는데, 우리 코치님들은 어떻게 되냐면, 1단계에서 점프해요, 점프. 1년 만에. 1단계에서 1년 만에 점프해요. 2억 원을 들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마음고생과 죽고 싶은 마음도 점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그런 코치, 존재 경청자 코치들을 양성하면서 전국, 전 세계에 이 마음성장학교에서 그 알게 된, 발견한, 깨달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죠. 올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은미 대표의 성장 프로세스 좀 전에 보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처음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이해와 반성이에요.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하는 자기 이해와 반성이에요. 이것이 거짓말로 괜찮은 척, 아닌 척.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들다를 알아야 그 다음으로 안 힘든 상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봤을 때 우리는 자존감의 회복, 사랑의 회복,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삶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확장시키면서 점점 더 얼만큼 성장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은 점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이 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면 지금 즉시 정직을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해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정직한 척하는 경험은 너무 많죠. 정직한 척. 다른 사람 앞에서 계속 착한 거짓말을 하고 예의라고 생각해서 돌려 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직에 흠집을 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걸 네,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착한 거짓말 하지 않고 돌려 말하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만날 때 어, 더 편안하고 더 유연하게 자신의 정직을 드러낼 수 있게 돼요. 우리 정직하라 그러면 자기 안에 막 온갖 뒤섞여 있는 복잡한 마음들이 불쑥 나올까 봐 겁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침묵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정직을 직면할 때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욕해주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진짜 욕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을 때 내면의 힘이 성장하게 돼요. 비로소 자존감이라는 게 진짜 자존감이 만들어져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정말 정말 정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다른 그 파워가 내면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할 때, 진짜 정직할 때, 큰 정직을 가지고 있을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지혜가 이제, 여러분에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해요. 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의 고민. 아까 우리 이 고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고민과 저의 고민이 다르지 않죠? 저도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지금 보여드렸어요. 저도 이런 고민들이 다 있었답니다. 음, 행복을 찾는 사람들과 행복을 찾은 사람.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는 삶이 아닌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행복을 찾는 사람은, 여기 지금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늘 보질 못해요. 행복을 찾아 떠나요. 음. 행복을 찾아요. 늘 행복은 저기 멀리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여기 말고 저기. 그래서 여기. 이미 도착한 사람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원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은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닌 이미 행복을 찾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저의 사례를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어땠어요?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정말 눈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에서 이미 도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즉시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여기 문제를 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거,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는 삶을 나는 살 거야. 나는 엄마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걸 지금 하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 무리를 걷는 삶을 살고 있어요. 늘 무리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발을 내딛어야 무리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물 위를 걸으려면 발을 먼저 내딛어야 되잖아요. 자꾸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지 마시고, 지금 여기, 당장, 즉시, 행복을 찾은 사람이 되어서, 이미 도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상상하셨어요? 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라는 모습을 제가 이거 어디서 찾은 거냐면 여러분이 써준 거에서 제가 그 공통된 키워드를 찾았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바라는 게 바로 자기 성장된 자기래요. 어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기를 잘 지켜나가면서 힘 있는 자기.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시대가 바뀌고 또 변화되어도 자신의 전문성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또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로 인해서 여유롭고 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대요. 이제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의 모습이더라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많이 지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지금 지치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삶을 모두 다 꿈꾸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이런 삶을 꿈꿨어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고 자유로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전문가 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2012년, 네, 그때 제가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삶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고 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빠르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고 또 길을 안내하고, 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도 세상에 있는 많은 교육들을 다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 뿐이에요. 교육 다 끝나면 그 다음 안녕이에요. 안녕, 끝이에요, 끝. 그 다음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료나 뭐 이런 것도 사용도 할 수도 없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어떤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저는 사실 하루만 같이 있으면 그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루도 아니고 단숨에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 안에는 이런 신념이 있어요. 오래 배워야지. 오래 배워야 잘 배우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1년 과정을 만들었어요. 1년 과정 속에 기초, 심화, 역량, 그 코치가 되는 마음성장 프로코치 양성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마지막 끝날 때는 내가 정말 코칭을 잘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끝날 수 있고 단지 코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운영해가는 원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깊은 신념,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과정이 연구형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1년 과정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은 20살 이상 누구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바로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예요. 누군가는 지금 2단계가 필요한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1단계를 모두 다 이제 참여하십사 이렇게 권해드려요. 1단계는 여러분이 아주 싸게 해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도 배울까 말까 한 그런 여정이에요. 연구원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리는 메시지와 그 과정에서 이루는 변화가 그래요. 그다음에 슈퍼리치 강사 코치 아카데미는 강사 코치로 성장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도와드리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역시 저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배웠어요, 예전에. 그런데 우리 코치님들에게는 그 과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번에 책도 나와서 이제 작가로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거는 제가 올해까지, 이번 2기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잘라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을 운영을 해봤더니 제가 너무나 많이 헌신을 해야 돼요. 너무나. 지금까지도 저는 오늘도 그 책 출간 때문에 오늘도 제가 또 계속 일을 해야 되고 계속 아직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음 기수부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했죠? 그 10년 걸릴 거를 그 1년에 이렇게 한 번에 점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바로 아까 슈퍼리치예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마음 성장,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가 마음 공부란 마음 공부 다 해봤다, 뭐 돈도 많이 써봤다. 근데 여기 와서 다 통합이 되세요. 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아주 심플하게 통합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마스터마인드 클럽인데요. 리더를 위한 창조의 기술, 그 다음에 리더십 훈련을 통한 협업, 네, 저와 함께 협업하고, 그 다음에 계속 창조적인 훈련, 이런 것들을 해나가실 수 있게,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죠.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에서 성장하신 분들과 또는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좀 실력을 발휘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가 3월 달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자, 마음상정학교 대표 프로그램은 마음성장학교 프로코치 과정, 또 슈퍼리치 과정, 또 그림체 심리 코칭 전문 강사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치님들 마음성장학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기 성찰과 성장의 시간을 저와 함께 하며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살면서 또 평생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마련해 놓았어요. 제가 그 증거가 되었고, 또 우리 코치님들이 그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 다른 차원으로 변화와 성장의 기회, 이런 기회는 많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의 변화.
변화 성장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의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세계에서 그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계속 경계를 넘고 또 경계를 넘고 여기에서 여기, 그다음 여기로 가다 보니까 저도 아직 갈 길이 한참이에요. 저도 한참이에요. 저도 계속 어떻게 더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또 성장시키는 일에 진심이라면 이제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마음 성장학교가 있다는 것을 네, 우리 코치님들은 들어오시면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성장학교를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는 말이에요. 성공을 확신할 때만 이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들 때만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15년, 그리고 저는 35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요. 1만 명 이상이 저의 강의를 듣고 마음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며, 또 1000명 이상의 여성 리더가 삶의 주인으로 깨어나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사랑과 존중을 전하는 창조적인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삶이 정돈되고 그리고 강의, 코칭 이외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즈니스의 기회들이 막 생겨서 제가 처음에 마음성장학교 왔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하는 그런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유해드린 1강에 보면은 제가 1강, 2강인가? 거기 보면은 제가 사명선언문을 썼는데 당시 저는 독서논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쓴 사명선언서에는 모두 다 독서를 통해 뭐를 한다. 독서를 통해 다 독서밖에 없어요. 왜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독서를 가리키는 세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서부터 지금 몇 단계의 그 스테이지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거기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 마음성장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성공의 기록들, 성장의 기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쉽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행운이죠. 자, 우리 코치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대학원 대신에 마음성장학교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학원 한 학기의 학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학기 딱 그 6개월? 6개월에서 공부하는 건 한 4개월 정도 되겠죠? 6개월 학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나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또 세상에서의 공부는 또 따로 해야 돼요. 네. 마음성장학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마음성장학교에서의 공부는 그 대학원의 공부를 능가하는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가이드,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뢰로운 마음 성장학교 안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성장 보고서를 읽으면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마음성장학교의 그림책 심리 코칭, 뭐 마음성장 코칭 이렇게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쓴 걸. 그럼 되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다 비슷한 지점에 도착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간증문 한번 써보신 적 있죠? 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도 있죠. 신기하게도 신을 만나는 그 단계가 조금 다른데 매우 비슷해요. 저 사람 진짜 정말 하나님 만났나 보다. 또 신내림을 받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진짠가 보다. 왜요? 방법과 절차가 비슷하거든요, 진짜들은. 근데 우리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의 이렇게 성찰 글을 읽다 보면, 누가 참여하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굉장히 안전한 존재로서 사는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세요.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의 탁월함입니다. 자, 치유와 성장, 성공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가 다 있어요. 세상에 이런 교육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닥에 납작 붙은 껌 같은 그 자존감의 상태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의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을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이 호흡이 아예 끊긴 상태에서부터 호흡을 불어넣고 살과 피를 돌게 하고 다시 나를 세워서 뚜벅뚜벅 걸어가 사랑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구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가정에는 치유, 성장, 그리고 성공의 모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치유와 성장, 성공의 매뉴얼을 받으시면 라면 끓이기처럼 쉽게 그대로 되실 거예요. 인생 이막의 성장의 방향은 이제 노력하고 애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정말 자기를 막 혹독하게 다루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이막의 성장은 자다가 일어나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놀이마당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는 그런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자다가 일어나도 신나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마음성장학교의 코칭이 도구가 되어 드릴 겁니다. 너무 멋지지요? 예, 마음성장학교가 바로 이런 곳이지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은 아주 10년 동안 고민했던 게 단숨에 풀려요. 맞아,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맛을 보면 즉시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상상 속에만 있던 것이 여기 현실에 있다. 그게 바로 마음성장학교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상에 필요를 공급하고 그리고 놀이마당에서 사람들과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을 창조하는 마음성장학교. 올해부터는요, 작년까지는 제가 수업을 잘 안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매달 세 번째 주에 마음성장 코칭이 오프라인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존재경청 워크숍이 매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싶을 때 오시면 되고, 또 우리 FT 코치님들에게 마음성장 코칭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을 할 때 복습 참여로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FT 복습과 저한테 배우신 분 복습은 약간의 이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저렴하게 또 와서 이제 함께 또 오프라인 여정에 그 코칭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존 독서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모든 것을 망라한 책이에요, 이 책은. 자, 좋은 목표는 사람을 돕는다. 우리가 좋은 목표를 품을 때 사람을 돕게 돼 있어요. 어떤 목표를 자기를 돕고 또 다른 사람도 돕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나쁜 목표를 세우면 뭐 새벽 기상 이런 거 좋은 목표일 수도 있고 나쁜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목표들은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게 만들어요. 자, 좋은 목표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좋은 목표는 사람을 돕는다. 어떤 목표를 생각할 때 가슴이 뛰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신이 났던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목표를 간직하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생긴다. 지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목표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 사람과 여건 등이 마련된다. 어떨 때요? 좋은 목표를 품으면. 내가 좋은 목표를 품으면 막 사람들이 오고 지식이, 정보가 막 와요. 막 지혜가 막 생겨요. 그게 좋은 목표예요. 그래서 전 여기까지 오는데 그닥 힘들지 않았어요. 좋은 목표를 붙잡았잖아요.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교육하고 치유하여 세상에 빛을 더한다. 그 목표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자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써서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숨 쉬듯이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표를 품는 건 그만큼 중요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에 맞는 책을 찾아 읽는다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책 읽기가 될 것이다. 이거 생존 독서에 쓴 얘기라서 요거까지 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표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목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하나의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나의 올해 목표는 이거야. 근데 이 목표가 정말 잘 선택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지금 제가 그 잘 선택한 목표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 마음성장학교 책 있죠? 요거. 여기에 나오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든지 간에 이 6개의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좋은 건지 아닌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목표 정하셨어요? 네. 자, 지금 이 목표를 생각하면 기쁘다. 네, 기쁜가요? Yes. 자, 이 목표는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하게 한다. Yes. 자, 이 목표는 세상에도 이익을 준다. Yes. 이 목표는 삶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Yes. 이 목표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 Yes. 이 목표는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Yes. 자, 모두 다 예스라면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품은 목표는 당장 실행해도 되는 그런 좋은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실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나는 힘든 가운데 무리를 걷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실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목표가 예스, 예스, 모두 예스라면 그걸 선택함과 동시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미소가 번지면서 그것과 관련된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자, 우리 함께 세상에 선한 빛을 더하며 치유, 성장, 성공의 열매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네, 여러분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직한 마음으로, 진짜 사랑으로, 진짜 즐겁고 기쁘게 그 일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정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때 하고 싶은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지만 저는 잘 나가는 학원의 원장이었는데 그 돈을 다 썼다니까요. 마음 공부, 의식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제 통장에는 돈이 없었어요. 아예. 그 한 달 한 달 사는 돈만 있었어요. 한 달, 오늘 한 달 또 살았구나. 또 한 달 살았구나. 이런 돈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계속. 예, 투자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투자의 개념.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뭐,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야, 요번에 여기 여행 가서 요거 하자.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무료로 내가 들은 특강이 나에게 어떤 돈을 벌어다 준 일은 별로 없어요. 무료로 듣는 특강이 나를 전문가로 만드는 일도 별로 없어요. 물론 기회는 돼요, 기회. 내가 여기에서 절로 넘어가는 기회. 근데 여러분이 마음성장학교 교육을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 연구위원들 중에는 이제 전업주부들이 가끔 참여하시기도 해요. 전업주부는 어때요? 경력 단절의 시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연구위원이 지금 330만 원이거든요. 이제 세금 포함해서. 근데 이걸 듣기 위해서는 내가 전업주부인데 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계산을 해봐요. 어, 그거가 마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계산했는데 우리 코치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동안 경력 단절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서 사실은 오전 시간에 계속 4시까지 혼자 있었던 거예요. 여유롭게. 그러면서 우울하기만 한 거예요. 우울해. 내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애만 키우다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우울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 이 연구원 과정 이거 하고 싶어. 이럼과 동시에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알바를 해야겠다. 그래서 알바를 가는 거예요. 어디? 유치원 알바, 뭐, 특강 강사,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사를 하고 싶으니까 강사 알바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강사는 유치원 이런 강사가 아닌데
그래서 처음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그 알바를 하면서 교육비에 능가하는 돈을 벌고 나는 그냥 교육비만 필요했을 뿐인데 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강의 실력이 생겨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간에 강의 실력이 생겨요. 유치원을 가르쳐도 엄마들도 가르칠 수 있고 다 가르칠 수가 있게 돼요. 또 강의 실력이 생기고 또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없다가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그럼 나는 지금 뭘 하면 되지? 지금 뭘 하면 되지에 집중해서 그것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눈앞이 깜깜했다는 얘기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동네 학원은요, 문만 열어놔도 500만 원은 벌어요. 물론 제가 잘 가르쳤죠. 근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니까,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애들을 못 가르칠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 정신으로는 애기를 못 가르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그냥 슈퍼에 가서 캐셔를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 그 정신이 번쩍 든 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가 지금 그걸 하다가 너가 저기 오랫동안 서 있는 걸 못해서 네가 병나면 어떡하니 막 이런 막 고민에 막 안 좋은 생각 계속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시간당 더 많이 벌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지?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이렇게 붙어 있는 장례식장에서 이 음식 나르는 거 그거는 시급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급이 한 6천 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막 하루 일을 하면 10만 원을 준대요. 그게 제가 갑자기, 그럼 내가 그걸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너 뭐 하는 거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너가 지금 애들 가르쳐서 학원만 문만 열면 돈을 버는데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래? 제가 눈앞이 깜깜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막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슈퍼에 가서 캐셔를 해야 되나? 내가 장례식장 가서 음식을 달라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그때, 저 이제 마음 공부했잖아요. 의식 공부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도구들을 저한테 쓰면서 제가 저 혼자 셀프 코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네 손에 들고 있는 걸 봐.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적은 시간을 들여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의미가 생기는 가장 좋은 일이 뭐야? 그거 사람들이 가르치는 일이지. 그래, 너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도 넌 사람을 가르칠 때 네가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또 가장 큰 많은 돈을 벌고 가장 적게 일을 할 수 있잖아. 그럼 넌 지금 그걸 해야지. 근데 저한테 그때 적게 일하는 게 왜 중요했냐면 저 마음 치유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막 혹독하게 다루는 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그게 저한테는 되게 상처가 됐어요. 마음도 아픈데 몸까지 힘들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고생했어. 난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저한테 너무 큰 신념으로 있다 보니까 가장 적게 일하면서 여유롭게 나를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에 이롭고 너의 사명, 이 땅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지금 하는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요만한 거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저한테 이랬어요. 야, 그거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 다시 학원을 열어. 이러는데,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도 아픈 내가 학원을 열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건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학원 일단 접고, 내일 죽으면 난 뭐랄까, 내일 죽으면 난 작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앉아서 책을 썼어요. 책을 4주 만에 썼어요. 4주 만에. 제 책은 다 4주 만에 썼어요. 근데 저는 4주 책을 쓰기 전에 40일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40일을 하고 이렇게 썼어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책까지는 그랬어요. 다음 책들은 그냥 앉아서 일주일 만에 썼어요. 4주가 아닌 일주일. 왜요? 다 제 수업이잖아요. 다 제 수업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그냥 빨리 써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자기가 배운 거,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이게 의식이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당장 불안해서. 근데 저도 그런 경험 다 했어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막 죽으려고도 하고 막 도망가려고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왜 막 욕도 하고 막 그러다가 선택한 게 자, 첫 번째 오늘 강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방법 첫 번째는 불평과 불만을 당장 즉시 멈춘다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누가 망가뜨려 놔도 그걸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에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요. 저는 아까워졌어요. 내가 왜? 이제 난 나한테만 시간 쓸 거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해지는 거예요. 제 책 중에 예수나의 첫사랑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 인간적인 삶에서 신과의 대화를 통해 담으로 넘어가는 거듭나는 과정을 그때 쓴 책이에요. 예수나의 첫사랑이. 근데 거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찌질한 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신은 나의 이 한숨 소리도 들으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러고 다녔거든요.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고 다녔어요. 왜 숨쉬기도 어려웠어요. 막 땅이 꺼지는 한숨. 근데 그때 번쩍 알게 됐어요. 나의 이 한숨을 들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한숨만 쉬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랑 이 머리카락도 세신다는데 내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불평과 불만과 거짓말 이런 거를 하면 이거 다 들어서 그런 일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이 이뤄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전 불평, 불만 멈추고 거짓말을 요만큼도 하지 않는 깨끗한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나는 당당해.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도 부끄럽고 떨리는 게 다 사라졌어요. 저 되게 부끄럽고 떨리는 사람이었거든요. 학원 운영할 때까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늘 이렇게 발표하라 그러면 손에 식은땀이 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멋진 나와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살고 있으니까 이 학원할 때 늘 멋진 나인데 이게 혼자 있는 어떤 시간에 그 부족한 내가 저 밑에 있는 내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마음 치유의 시간을 통해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 부족한 나도 멋진 나도 그것을 뭐 서로 가르지 않고 모두 다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평불만 멈추고 정직하고 그리고 나니까 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내 거를 가리느라고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러고 들었거든요. 이러고 뭐 흠집 잡을 게 있나 이러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내 생각대로만 아까 내 생각만 옳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과 밖이 동일해지고 또 부족한 나도 충분히 사랑하는 내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이제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지혜로만 살았는데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것들이 다 그냥 흡수가 되어서 너무 사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좋은 목표를 늘 세우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게 우주가 나를 돕는 그런 경험을 저는 15년째 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가만히 앉아서 깊은 묵상과 생각 속에서 좋은 목표를 딱 잡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요. 그럼 바로 좋은 일들이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것만 했어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마음성장학교 연구원 과정이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기를 보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이 안에는 좋은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서 매번 깊은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떠날 때는 나는 아이들만 교육하려고 했는데 내가 상담사와도 또 목사님과도 교장 선생님과도 코치와도 내가 다 대화하고 그분들을 또 코칭해주고 그런 내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이 자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저와 계속 같이 하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게 돼요. 가까이에서 멘토,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멘토의 성장을 보면서 그것들을 차용해서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게 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다양한 코칭 회사가 있어요. 뭐 이 코칭 회사, 저 코칭 회사도 다 FT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돈 다 벌지 못해요. 저처럼 마음성장학교 브랜딩 마케팅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세상에 계속 마음성장학교의 가치를 알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마음성장학교 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코치님들이 또 그걸 또 이제 싸게 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되게 좋은 가치를 전하면서 모두가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좋은 세상은 한 사람이 주인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평화롭고, 또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 그럼 얼마나 삶이 좋아지겠어요. 근데 이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간접적으로 그런 어떤 천국 같은 걸 경험해요. 어떻게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코치님들이 하는 얘기가 이래요. 여기는 어떻게 서로 강사들끼리 막 그 시기 질투하고 막 깎아내리고 이럴 때 이런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은 여기 와서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만 낱말해요, 저만. 저 오늘도 막 어떤 코치님들, 그러니까 저만 막 사례를 저는 드니까 저는 계속 우리 코치님 누가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러면서 저만 이런 얘기하지. 그 낱말 하는 사람도 없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과 지혜와 존재 경청과 막 이런 것만 하니까 막 여기서 정말 집에서 이렇다면 어떨까?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어떨까? 우리 직장에서 이러면 어떨까?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되게 빠르게 변화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리치 가정은 그 다음 단계, 내가 정말 이제 브랜딩을 해서 저처럼 사는 삶이에요. 저처럼 이제 이렇게 SNS를 이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수익화하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상담 센터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할 수도 있겠죠.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성장학교 책이 모두 다 책으로 나와 있지만 또 암묵지가 있잖아요. 암묵지는 나에게 딱 맞는, 그러니까 우리 코치님 한 명 한 명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솔루션들이 제공이 돼요. 어, 한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5시간을 일을 하면 5만 원 정도 되나 봐요. 그죠? 시급으로 했을 때. 시급보다 조금 높은 일을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시급을 하면 한 5만 원 정도가 돼요. 그 일주일을 일을 하면, 어, 25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마음성잡기 연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5만 원 곱하기, 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하고 나서 3월 달, 4월 달 그것만 배워도 바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음, 돈을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로요. 진짜로요.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저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 2020년까지는 돈을 벌어야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신념은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그냥 벌리는 거라는 신념이 있어요. 원래부터가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신념이 있는지도 알게 된 게 있는데, 나중에 돈강의 한번 할게요. 근데, 다음 주가 그런 동강이네요. 다음 주가. 다음 주가 그런 동강이에요. 근데 제가 좀 보강을 해서 해야겠다. 근데 돈은,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또 다른 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계획조차를 세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막연하게 돈이 없어.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내가 이거 할 텐데, 뭐 이렇게 좀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얼마를 벌어야지라는 계획을 안 세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마음 공부하고 또 막 이제 이런 여정에서 돈에 대한 성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우리 동네가 이게 신도시예요. 근데 어느 날 처음으로 이 빌딩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빌딩.
제가 처음으로, 저 빌딩들은 모두 주인이 있을 텐데. 한 뭐, 이렇게 5층, 6층, 10층 막 이런 빌딩들 있잖아요. 저 빌딩들은 모두 주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빌딩들 이렇게 보기, 처음으로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게 왜 그랬냐면, 제 수강생 중에 한 명이 30대 엄마였는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 그, 빌딩 빌려주고 돈 받는 거 직업이 뭐죠? 뭐, 임대 뭐 사업을 하는 게 그분 직업이었어요. 30대인데. 근데 그 사람이 제 수강생으로 온 다음부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빌딩주가 돼가지고 나는 돈을 집을 빌려주고 받는 거, 그걸 내가 해야겠어. 이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방 한 칸이라도 구해서 그걸 임대업을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오,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 그거를 45살쯤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 제 주변에는 집을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도 안 사고 살았었어요. 저는 4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집을 샀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저한테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거를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내가 얼마를 벌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나는 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내가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거나 한 번도 내가 이걸 가져보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세요, 대부분은.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세웠던 것처럼 내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내가 만족스러운 모습, 돈을 액수로 하기보다 그 모습을 먼저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얼마를 벌까?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를 벌까는 안 하는데 이런 거는 해요. 저는 이제 올해 마음성장학교를 좀 확장할 계획이에요.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할 계획인데 어, 그 확장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확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코치님들이 오면은 더 쾌적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코치님들 책을 내주는 거를 또 하나의 비즈니스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확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얼마가 필요한가 이런 계획을 좀 세워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확장하려고 하는가. 내가 굳이 확장 안 해도 되는데. 뭐 확장을 했을 때 우리 마음성장학교를 전체에 어떤 이득이 될까. 이런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더 잘할 수 있는 일인가? 그래서 아까 그 목표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확장하는 것은 이런 일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봐서 그것이 모두 예스이면 지금 돈이 없어도 확장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누가 도와요? 우주가 이제 도와주기 시작해요. 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 그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먼저 꿈꾸고 그리시고 그리고 이 목표가 정말 좋은 목표인가? 내 가슴이 뛰나? 내가 미소를 짓게 되나? 한숨이 나오나? 한숨이 나오면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된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마음성장학교에서의 만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뭐 써주신 질문이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 드리고요. 지금 질문 있으시면은 또 해주셔도 되겠어요. 자,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여러분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래요. 우리 춘원 코치님 그런 여정이 시작된 걸 축하드리고 또 우리 올해 또 슈퍼리치 아카데미 또 믿어주셔서 저는 우리 코치님이 아주 똘똘하고 또 지혜롭고 이러셔갖고 혼자서 이제 해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이렇게 혼자서 하기 좀 어려워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또 다른 멘토가 필요해요. 저도 멘토가 필요해서 늘 다른 코치님들, 또 강사님들의 것들을 이렇게 참고하고 있거든요. 자, 슈퍼리치에서 만나고요. 또 유아생님은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우리 코치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성장학교에 이제 무료 코칭으로 저를 만난 지 1년, 2년, 3년, 3년 차에 연구위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더 오래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이, 물론 우리는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이다 생각하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네. 음, 저 운전하시면서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치님은 이제 마음성장학교 오신 지, 우리 남은주 코치님 오신 지 몇 달 되었죠. 작년에 이제 오셨는데, 작년 여름인가? 네, 그림자 심리 코칭으로 우리가 만나고, 또 다른 특강도 마음성장학교 오셔서 또 듣고, 자,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의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나의 의식이 어떻게 확장될지 기대됩니다. 오늘 의식이 좀 확장되셨나요, 우리 코치님? 네, 동그라미? 네. 자, 네. 자, 지금 어떤 분야에 공부를 하는지, 저요? 지금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제 저 혼자서의 마음성장학교가 아니라 연구위원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모두의 그 마음성장학교로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 마음성장학교를 너무 좋아하세요. 이 여기에서의 가치, 또 이 마음성장학교라는 것에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너무 좋아하세요. 교육부터. 또 저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만의 마음성장학교가 아닌 모두의 마음성장학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 3년 전부터는 계속 뭐 경영,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네, 혼자 공부하고 이것저것 또 다른 강의가 있으면 듣고 있는데, 그 강의들이 저한테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올해 저는 박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사를 올해 들어가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다른 분야를 또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음성장학교를 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성장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박사를 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 그 선한 영향력을 더 오랫동안 잘 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대표로서 대표답게 성숙되기 위해서 공부로 수행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우리 코치님들에게 또 공부한 것들을 또 바로바로 나누면서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 그런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오늘 강의 주제를 바꾸고 새롭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를 바꾼 이유는 혹시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신청서에 마음성장학교에서 하는 연구형 과정과 슈퍼리치 과정을 참여하고 싶다. 그런데 뭐 여러 과정이 있어서 좀 복잡하고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김은미처럼 살고 싶다가 많았어요. 그래서 김은미처럼 사는 게 뭔지 제가 1강, 2강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또 이 시점에서 알려드리면서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실지를 지금 요 정도에서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연구위원 과정이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제 목표는 조금 더 많은데 이제 절반 정도 찾고 그다음에 슈퍼리치도 이제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거의 다 찼어요. 슈퍼리치는 이제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 연구위원 과정 말씀하시나 보다. 네, 박시혜님, 연구위원 과정을 통해 KAC, KPC 자격을 따는 과정. 네, 맞아요. 그래요. 마음상자학교 연구위원 과정은 KAC, KPC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인증 과정이어서 그 과정을 끝나면서 바로 다 따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안내할 때마다 지금 이거 하세요? 지금 이거 하세요? 할 때마다 다 따라오신 분은 졸업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FT가 돼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KPC가 끝나는 분도 있고, 근데 끝나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KAC 끝나고 6개월이 있다 시험 보니까.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만약에 올해 3월부터 시작하면 1월, 2월 이렇게 이제 KPC까지 끝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의 연구원 과정이 KAC, KPC 자격증을 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음성장학교는 그 마음성장 프로코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자격증을 드려요. 그래서 수료증과 한국코치협회 인증 수료증과 자격증이 동시에 발급돼서 3월 달에 마음성장 코치 기초 배우고 바로 4월 달, 5월 달부터 또 코칭을 활용한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은 거 강의, 코칭 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6기 연구위원 과정 속에 그림책 심리 코칭이 포함되어 있죠. 네, 그림책 심리 코칭 2급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림책 심리 코칭 전문가 과정까지 하려면 그것은 방학 때 따로 1급 과정이 진행이 되고 또 FT는 마음성장학교의 파트너가 되어서 자격증 과정을 저처럼 이렇게 안내하실 분들이에요. 그거는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성장학교 연구위원 과정에는 2급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림책 심리 코칭 2급 과정은 여기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2급 과정은 그 리더를 위해 여러분 같은 리더들이 영성과 감성이 빠르게 열리고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서 제가 사랑, 존중, 지혜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리시고 경험하시고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에게 다 필요한 과정이어서 연구형 과정에도 2급 과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1급 과정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제가 12월 31일까지만 혜택을 드렸는데 이번 주까지 좀 열어놨거든요. 1급 과정은 2급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이에요. 진짜 연구자, 진짜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마음성장학교의 그 변화 성장되는 2급 과정이 매우 파워풀하잖아요. 그 변화 성장되는 그 프로세스를 다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교육을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그리고 역동이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다 가르쳐 드리는 게 1급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도 몇 주 동안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3일 몰입 과정으로 해서 김은미가 연구하는 방식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게, 여러분이 몰입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금까지 했던 공부는 공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모두 다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세요. 또 무엇보다, 이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이 책이 여기, 다행히. 요런, 우리 마음성장학교 그 1급 과정에서 개발한 비법서를 드려요. 여기에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근처 심리 코칭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유해 드리고요. 이게 마음성장학교에는 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 또뭐 상담사, 코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모두 공유해 드리고요. 또 1급들만 들어가는 그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에는 심리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PPT와 그 관련된 그림책,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어서 1급 참여자들에게 그게 다 공유됩니다. 1급은 2급을 참여하신 다음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강의, 코칭,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을 하신다면 그림책 심리 코칭 2급을 하시고 나서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2급만 해도 하실 수 있는데 1급을 하시면 그러한 유익이 있고 또 FT들은 그 정도 이 구성 원리와 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어야 제가 파트너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가서 2급 과정을 전할 때도 그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할 수가 있어서 1급을 하신 다음에 또 FT를 하고 싶으신 분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를 또 존경하신다고, 존경스럽다고. 그죠? 저도 제가 가끔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고 부족해서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힘을 다 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힘을 줬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하루 한 발 걷고 또 한 발 걷고 이렇게 그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빼시고 우리 마음성장학교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더 믿으시고
네, 힘을 빼고 그렇게 가세요. 가끔 이제 수업료를 좀 깎아줄 수 없냐 이런 문자들과 메일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근데 제가 안 깎아드려요. 근데 1년에 몇 번 이렇게 제가 마음이 동할 때, 그럴 때 특별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안 깎아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깎고 하시는 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개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난 돈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는 돈을 벌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벌어서 한번 시도해봐.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 되게 많은 것들이 깨져요. 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오, 내가 나를 위해 이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구나. 이런 되게 많은 게 깨져요. 제가 마음이 무너졌을 때 1억 원을 들여서 의식 공부를 했잖아요. 저는 미국, 독일, 뭐, 막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막 그 연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깨진 게 뭐냐면, 저는 그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저 한 번도 멀리 비행기를 타고 혼자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거리에 대한, 거리에 대한 그런 자기 제한, 한계,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필요하다면 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제약이 다 깨졌어요. 원래부터도 돈은 벌면 돼라는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나중에는요 학원을 팔아서 그 마지막 코스를 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원 안 할 거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안 할 거고 난 다른 꿈이 있었으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그 교육비를 댔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제약도 깨졌어요.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내 필요한 돈을 내가 벌어서 나를 가르치고 내가 쓸 수 있어. 이게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제약이 깨졌어요. 저는 그 힘을 이렇게 주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안 좋고 뭐 이 사람이랑은 친하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막 미국, 독일 막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코칭을 같이 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판단 분별 없이 함께하는 거에 대한 제약이 또 깨졌어요. 그래서 또 시간에 대한 제약. 저는 학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막 보름, 한 달씩 시간을 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컴퓨터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1분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돼. 그거랑, 그다음에 나는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으로 있는 거잖아요. 강사죠. 학원 강사. 근데 제가 엄마들한테 저는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애들을 몇 주 동안 수업 못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결책.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 마음이 공감 카드에 있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 해결책이 있어. 내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엄마들한테 문자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성장을 위해 제가 앞으로 2주간 교육 연수를 떠납니다. 2주 후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더 좋은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쫙 보냈어요. 애들이 되게 많이 100명 가까이 가르쳤어요, 혼자. 그러니까 그걸 전화로 하면 제가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쫙 보냈는데 단 한 명도 저한테 왜요? 이런 말을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신뢰죠, 신뢰. 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저는 잘 갔다 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보름을.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또 문자 썼어요. 해결책이 있어. 이번엔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제가 2주간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2주간 수업료를 안 내도 되게 2주 수업료만 받았어요. 근데 두 번째 또 가니까 또 해결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난 가야 돼. 가야 돼가 목표니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이번에 제가 또 두 번째 더 상위 과정에, 지난번 교육받은 상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수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단 2주만 수업합니다. 2주 수업을 하는데 수업료를 안 받아요. 그럼 제 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코스에 참여하는 교육비 플러스 학원 운영비, 학원 운영비 플러스 학원이 운영비가 없잖아요. 지금 수업료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수업료 안 받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는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뭐예요? 교육에 참여하는 게 목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 게 목표면 그 목표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존재가 돼서 모든 게 가능하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갈 거야. 이런 목표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해야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학원 문을 닫고 저는 동네 도서관을 쫙 돌아다녔어요. 내가 할 만한 게 없나. 그래서 교육기획안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돌렸어요. 제가 이거를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자리를 따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처음에 못 따냈어요. 아무도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하는 거에 참여했어요. 그 원장님이 하는 거에 제가 그냥 참여자로 참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원장님이 참여자인 저의 성찰을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성찰을 하지?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그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더니 제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잘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계절부터 제가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안양에 있는 전 도서관을 닫으면서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목표였어요? 어머니와 자녀들 돕는 거, 성인 여성들을 수업하겠다. 근데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인 여성들 수업에 참여했어요. 돈 안 벌고 그 수업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땄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림, 그 그림을 완성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또 자꾸 화가 난다가 목적이 그 문제인 분들 있죠. 그러면 뭐가 원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화가 정말 온유하고 부드러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라는 말 자체를 멈추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내가 될 거야.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멈춰야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내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멈춰야죠. 근데 나는 자꾸 화가 나. 화를 참고 싶어. 그러면 화가 계속 나요. 화를 참고 싶기 때문에 화를 참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뭔지 아시고 목표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여러분의 말을 바꿔주는 그런 코칭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강의 제목에 있던 풍요의 법칙은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또 이제 풍요라고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풍요라고 하면 막 돈이 떠오르고, 막 여유로운 정말 그게 떠오르죠. 제가 말한 풍요의 법칙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마지막 메시지에서 바로 지금 여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리던 그 그림을 지금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고 학원도 문을 닫고 이러는데 뭐 했다고요? 나는 작가가 될 거고,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치유하는 치유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 거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즉시 뭐 했어요?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봉사를 시작했잖아요. 그것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무료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무료 수업에 참여하신 분 중에 어, 그 보육원의 행정사분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분이 내내 자기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료로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자기네 보육원에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애를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치료를 했대요. 왜냐면 그 보육원이 되게 큰 데예요. 그래서 막 온갖 기업에서 오고 막 그런 게 많이 오는 보육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치료를 했는데 그 증세가 완화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분이 저랑 그 수업을 몇 주를 하면서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 지금 처음 하는데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엄청 아주 그 사명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어서 그래, 내가 가면 할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보고 제가 걔에게 도움이 되겠다 확신되면 그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고민을 좀 했어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 가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가고 말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니까 좀 고민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생활비가 부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거 가겠습니다. 봄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제 안양에서 그 재능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안양 어디에 있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무려 서울에 있는 저기 어디 서울의 신대방동 산동네에 있는 거기 보육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루를 또 써야 됐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그거를 한 3년 했어요. 3년. 그 와중에. 근데 제가 좋은 뜻을 품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 돈을 주든 안 주든. 그렇게 했는데 그 돈을 주더라고요. 교통비 하라고. 3만 원씩. 그래가지고 교통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때 생존 독서 한 권을 쓴 작가였는데 그 딱 끝나면 다시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럼 하루가 다 지나요. 근데 그 한겨레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한겨레 그 문화센터. 작가님, 우리랑 같이 수업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PD가 와가지고 막 음식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확 극진한 작가 대접을 해주면서 저는 그때 초보 작가인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저하고 그 프로그램 런칭을 한 거예요. 생존 독서 8주. 여기서는 그 3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저는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숨 쉴 때마다 모든 여정을 안내하셔서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나는 이 땅에 어머니와 자녀들을 섬기는 일을 할 거야. 그래서 그 일만 그냥 다 갔어요. 돈을 안 줘도 다 했어요. 돈을 안 줘도 막 강원도도 가고 막 다 했어요. 그러자, 네. 계속 연결 이렇게 돼서 한겨레에서 그 당시에 세 과목을 했어요. 제가 한 번 가면 40만 원씩을 줬어요. 근데 세 과목을 했으니까 저는 한겨레가 먹여 살렸어요. 정말 힘들었을 때 한겨레가 저 먹여 살렸어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깁스를 해야 돼서 그때 이제 몇 달을 쉬면서 와, 이 너무 멀다. 저녁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제 저녁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11시가 넘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힘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문제 그게 풍요의 법칙이에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원하고 바라는 모습에 집중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지금 즉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안 주는 채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나라면 나한테 배울까? 나라면 나한테 돈을 지불할까? 그 질문을 꼭 하시고 나는 얼마짜리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저는 그 질문을 꼭 해요. 매년 해요. 매년. 매년 나는 얼마짜리지를 해서 내가 얼마짜리라는 거를 내 스스로 정해요. 나는 시간당 얼마짜리야. 그걸 매년 정해요, 저는. 근데 그걸 인정해주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어,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제 그걸 정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강의가 올 때 얘기를 해요. 저는 시간당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은 조정을 해주시고, 조정을 못하는 곳은 의미를 부여해서 가요. 어,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매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쁘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돈이 안 되는 데는 제가 기쁘게 가고 돈을 또 제안을 하면 또 제가 시간당 강의료가 얼마입니다 하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풍요의 법칙은 이 돈이 없어서에 매여 있지 마시고 문제에 매여 있지 마시고 어둠 속에서도 이미 완성된 자로 빛을, 자신의 북극성을 보면서 나가시고, 그리고 지금 즉시 하시고, 지금 즉시. 저는 지금 즉시 했어요. 보육원의 아이들을 돌보고, 안양 마을 사람들과의 여정을 열고, 그렇게. 그 모습 자체가 제가 이후에 강의할 때 되게 좋은 자료가 되었고, 생존 독서에 읽어보신 분은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 사례가 제가 그 안양에서 무료 수업했을 때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다. 얼마나 고마워요. 무료 수업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디에 가지 않아요. 허투루 가지 않아요. 11시가 됐네요. 예.
자, 그래요. 연구연과 슈퍼리치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저는 별로 추천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성장 단계에 따라 좀 다르죠. 나는 이미 성장이 되어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코치님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코치님은 이미 다 많은 성장이 있으셔서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빨리 그 수익화를 하셔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연구위원 중에 올해 슈퍼리치 중에 두 분이 그러니까 오전반, 저녁반 반장님들이 슈퍼리치를 하면서 연구위원을 복습하셨고요. 또 슈퍼리치 중에 한 5분 정도가 이미 다 연구위원회에서 배웠는데 심화 과정을 다시 복습으로 들어와서 심화를 다시 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성장학교 모든 교육 과정은 의식이 깨어나면 깨어난 상태에서 다시 들으면 다른 걸 깨달아요. 다른 거를. 그래서 우리 슈퍼리치 중에 지금 이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복습을 또 다 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권해드려요. 저는 필요 없는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이번에 존재형체 워크숍에 오신 코치님 중에 한 분은 제가 다른 교육을 권하지 않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저를 만나고자 하셔가지고 계속 이것저것 이 과정 열릴 때마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권하지를 않았고 다만 그냥 존재경험체 워크숍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했어요. 또 오고 난 다음에도 제가 계속 함께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미 충분하시고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안내했지 다음 여정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들었을 때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시겠다. 이러면은 제가 우리 코치님들에게도 코치님 요번에 이런 여정이 열리니까 와서 복습을 들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코치님들은 다행히 저랑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아, 저 말이 그냥 돈 벌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 그리고 복습을 또 들으시고 또 다음으로 가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네,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근데 필요 없는 사람이 들으면 제가 더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예, 돈을 괜히 썼어.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딴짓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신 분에게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림책 심리 코치 1급 과정은 네, 맞아요. 2급이 있어야 되고 네, 기적이 일어났네요. 네. 존재형 정크샵은 언제 네,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할 건데 1월 달은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이 우리 마음성장학교에서 열려서 안 되고 2월 달부터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마음성장학교에서 열릴 거예요. 특히 존재경청 워크숍은 그 전문 강사 FT 과정으로 여러분에게 그 컨텐츠를 공유하고 자신의 강의나 코칭에 존재경청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안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강사님들, 코치님들 참여하셔서 마음성장학교의 가치를 공유하고 더 좋은 삶으로 빠르게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교육들이 너무 어렵게 안내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래요. 그 리더가 정말 그 존재의 경험을 했을까? 그 리더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의 모든 경험들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코끼리 다리를 더듬듯이 이론을 이론으로 또 전수하고 또 이론이 쌓이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는 모든 교육이 경험으로 전수가 돼요. 경험으로 전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들이 이미 뭐 상담도 배우고 심리도 배우고 또 그 밖에 마음 공부 뭐 명상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여정들에 있던 분들이 마음성장학교 안에서 그것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아, 내가 이제는 이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해서 군더더기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매우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계속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계속 책을 읽을 거고. 그런데 부족함과 불안함에서 읽는 책 읽기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어렵고 계속 머리만 더 커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이 심플하게 정돈된 상태에서 아,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여기고 이 사람들을 위해 이 공부가 필요해라고 이제 정해지면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더 막 힘이 나고 그리고 배워서 바로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시고 마음성장학교 연구원 과정이 그렇게 좀 삶이 정돈되고 단순해지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그 툴들을 다 드려요. 모든 과정을 다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언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랍니다. 네. 아, 그래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유경 님이, 네, 네, 이렇게 믿어주셔서 신뢰롭게 들린다고.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그 1월 달에 마음성장학교에 우리 그 특강이 지금 2번 더 남아 있습니다. 특강에 참여하시면서 또 도움도 되셨으면 좋겠고, 또 신청서를 이미 쓰셨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다음 특강에 또 반영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이렇게 전했고요. 그 녹화를 하고 있으면 얘기들을 안 하셔서 제가 녹화를 끄고, 네,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